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한가위 소원 성취하십시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준비해 오셨네요. 이제 말 멋들어지게. 손수호 변호사님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담백하게. 오늘 2주 연속 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두 분 어디 안 가세요? 네, 저희는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또 저희 식구들도 어제 모두 여행을 갔습니다. 저만 라디오 재판정을 위해서 못 가요. 라디오 재판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희생 아닙니다. 라디오 재판정이 오히려 더 도움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전 너무 사실 행복합니다. 이제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편하게 쉬시는 편하게, 거예요. 손 변호사님은 저는 고향이 인천이라서요. 예. 평소보다 더 항상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명절 때. 그러니까 주무시고 오진 않으시고 그냥 당일치기로. 오늘 갔다가 내일 옵니다. 그렇게 네, 하루 주무시고. 네.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김석곤님은 새벽 5시에 하남 미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진천 지납니다. 이분이 느끼기에 도로 상황은 괜찮은 편이래요. 근데 앞차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차창을 뚫고 나와서 냄새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러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도로 위에서 조심해달라 이런 문자 보내준 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7897님은 새벽 3시 반에 서울 관악에서 출발했습니다. 안성휴게소에서 조금 자다가 주무셨어요. 중간에 논산 천안 가고 있습니다. 예, 제발 조금만 막히길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못 가는 분도 많으세요. 9538님 춘천입니다. 저는 근무하느라고 고향 못 가네요. 왜냐고요? 수목원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 더 바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렇죠. 1960님은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비원입니다. 예, 이런 분들 다들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그나저나 그렇게 가족들 모이면 손 변호사님 네. 뭐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민속놀이로 흘러가죠. 네. 민속놀이, 윷놀이? 네. 윷놀이도 하고 예. 또 화투가 빠질 수 없죠. 네. 화투장을 또 이제 근데 매년 또 새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못 찾겠더라고요. 못찾아서 매년 사. 노 변호사님도 가족들 모이면 좀 화투판 벌어지고 합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안 좋아하셔서 아무도 안 놀아줍니다.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언제든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요. 자, 사실은 이제 명절 때 화투판 벌이는 분들 계세요. 이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이로서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도박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추석을 맞아서 이게 어울리는 주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주제 골라봤습니다. 오늘 주제, 점당 100원짜리 명절 고스톱, 도박인가 오락인가. 100원짜리 명절 고스톱, 도박인가 오락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 판단이 달라서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케이스 하나를 좀 가지고 변론을 펼쳐볼 텐데,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2명하고 모여서 총 3시 화투를 쳤어요.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치니까 전체 판돈은 총 3만 원 정도가 됐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두 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저는 이건 정말 무죄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 손 변호사님. 도박죄가 있는 이상 처벌을 면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고요. 무죄다 생각하시면 무죄 노변, 유죄다 생각하시면 유죄 손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됐는데요. 아니 손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법원의 판결이 끝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점당 100원짜리 친 여성? 이게 점당 1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 총 3명이 같이 이제 즐겼는데요. 예. 그 중에서 2명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에 대해서는 그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인정이 돼서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예. 이 한 명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다라고 봐서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셋이 똑같이 쳤는데 두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만 유죄예요?
어떻게 네, 그렇게 그게 됩니까? 좀 약간 특이하죠. 이게 2007년도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예. 그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왜 유죄를 선고했느냐. 예. 당시 판돈이 28,700원에 불과했지만 이 여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당신은 도박죄. 그렇지만 나머지 이 여성분과 같이 그 고스톱을 쳤던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대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오락에 준한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그분들한테는 거죠. 오락, 이분한테는 예. 도박.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지 손 않습니까? 변호사님 기준이 뭐예요? 법적인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일단 그 도박이란 무엇이냐도 한번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예. 도박이 뭐야 하면은 정확히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이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도박이라는 게 항상 이제 처벌을 받아요. 원래는 원칙은. 예,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이 아니라 네. 일시 오락으로 보면 네. 일시 오락. 그런데 그럼 문제다. 뭐가 일시 오락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일시 오락인지 아니면 이러한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도박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했느냐?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했느냐? 예. 이 도박의 판돈이 얼마냐? 판돈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수준도 고려해서 일시적인 오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00원짜리도 이거는 도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이제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 노 변호사님은 저는 좀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점당 100원 치면은 유죄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같이 쳤는데 딴 사람들은 무죄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도박이 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도박이 안 된다는 건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냐? 예, 게다가 우리 지금 골프장 같은 데 가시면은 남자분들 내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타당 얼마씩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아주 뭐 예를 들면 타당 뭐 100만 원 이렇게 치면은 도박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지만은 또 타당 10,000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거다라고 해서 도박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그럼 제가 예. 이제 제가 지금 변호사입니다만은 예. 제가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어떤 분하고 같이 고스톱을 치면 저는 무죄지만 제가 이건희 회장하고 고스톱을 치면 저는 또 유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돈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예, 예. 그 판사님의 판결이 자체를 뭐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타당하지 않은 게 타당하지 아닌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네. 깜짝 놀란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6624님은 그러면 억대 연봉자는 점당 10,000원짜리를 쳐도 오락인가요? 손 변호사님?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진 않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예. 점당 10,000원짜리 고스톱이라면은 누구에게도 일시적인 오락을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점당 10,000원이면? 네, 그리고 애초에 이게 왜 이게 논란이 됐냐를 찾아보면은 예. 도박은 원칙적으로 좀 처벌하고 있거든요. 음흠. 그런데 예외적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위법성 조항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예. 이 소득이라든지 직업 수준이라든지 직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 해당 도박의 전체 판돈 규모라든지 예. 아니면 한 판에 이제 예를 들어 점 몇이냐 이거를 정해놓는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일시오락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예. 오히려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서 한 결과가 이게 나온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다 보면 셋이 같이 쳤어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아까 말한 뭐 점당 100원짜리 사례 같은 경우에 판례를 보면은요.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는 건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이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고. 점당 500원짜리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네네. 사람이 치면 오락이다. 네, 그리고 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판돈 10만 원을 걸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오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점당
점당 100원까지는 예, 예. 괜찮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점당 100원 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아무리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혹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이건 좀 약간 개연성이 없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뭐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뭐 그 정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이 500원이라고 하는 돈하고 예를 예, 들어서 예. 저 부자가 내는 5만 원이라고 하는 돈하고 가치를 따져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내는 500원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오로지 뭐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은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내가 좀 오락 즐겨보겠다고 점당 100원짜리 쳤다고 잡혀가기까지 하냐. 너무 억울하다. 그것도 같이 쳤는데. 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네. 아, 저도 참 이게 이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해봤고요. 예, 예. 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논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게 좀 실질적이면서도 예. 좀 현실적인 그런 그 과연 무엇이 정당하느냐 사회적으로 볼 때 예, 그런 예.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형식 논리적인 거죠. 아, 법원이 왜 형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동안 왜 이렇게 해왔느냐를 거슬러 가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도박죄를 왜 처벌하느냐? 도대체 왜 처벌하느냐? 왜 처벌할까요? 도박죄의 피해자가 누군가요? 결국 자신이죠. 그렇죠.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라. 예.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과 국민의 근로 정신 예. 그리고 공공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지금 현재도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박죄 처벌의 이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이제 그 봐주는 거죠. 그 봐주는 거는 또 왜 그러냐? 이것도 대법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재물에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예.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면 그래서 건전할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이면 뭐 이제 이거는 서민 대중에게 이러한 그 여가를 이용해서 평소에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이므로 예.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 논리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그 해당 도박을 한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밖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약간 법학과 강의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변 유죄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9556님 무죄입니다. 100원 동전이라도 오고 가야 재밌는 거죠. 그걸 소득 수준하고 하고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 그럼 돈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셨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러셨어요 이분이. 하여튼 오락 정도로는 좋다. 반면에 5872님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0,000원 일당 정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100원짜리 고스톱은 생계를 위한 도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원과는 다르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장수호님은 이름이 저와 같아서 손변 편을 들고 싶습니다만 이번 건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셨어요. 100원짜리 도박을 친다면 동전 오락실도 다 단속 대상이어야 된단 말입니까? 내기 족구도 다 처벌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이분은 무죄다. 이러셨습니다. 반면에 1188님은 화투는요. 100원짜리로 치다가 이게 점점 도박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분은 100원 저소득층이 칠 경우에 도박으로 봐야 된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문자. 노 변호사님. 네. 그 마지막 분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형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예.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잣집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10만 원짜리를. 예. 그 경우하고 가난한 집 아들이 남의 물건 10만 원짜리를 똑같은 물건을 훔쳤어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 처벌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규율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아주 명확한 기준이 아니고 임의적이고 그 아주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예. 과연 그것을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 어느 가게에 가서 10만 원짜리 뭐 옷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얘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건 실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예, 맞아요. 저소득층이 10만 원짜리 그거 들고 나오면 얘는 분명 도둑질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요. 감형 요소로 또 되기도 해요. 부잣집 애가 그냥 장난으로 일시적으로 참. 잘못해서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듣고 거죠. 보니까 또 그게 일리가 있는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박죄의 특성이고요. 또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이제 열어주는 게 그 일시오락이잖아요. 그 일시오락 정도의 판단에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그 성격이 이제 그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요약하면 아주 짧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는 도박은 돈 벌려고 한 거. 네, 그리고 돈 벌려고. 일시오락의 정도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한 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거랑 그렇습니다. 같네요.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도박 쪽에 가깝고 즐기려고 한 거다라는 거면 오락 쪽에 가까운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볼 수밖에 없다.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노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은 이 아까 처음에 이 사건에서 이 판례에 특히 이제 당사자였던 그 여자분이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셋이 같이 쳤는데 네, 돈 나는 벌려고 한 거 돈을 벌려고 한 거고 저 사람들은 놀려고 한 거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네. 결국 이 사람은 절대 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오락을? 이분은 그러면 또 화도 그런 치면 안 생각이. 되겠네요. 자, 참 문자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가서 오락으로서 화투를 하시거나 윷놀이도 똑같은 거죠. 똑같죠. 적용 똑같죠. 윷놀이를 하는데 얼마를 걸고 해야 되냐. 그렇죠. 뭐 스릴을 위해서 100원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재판정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군요. 자, 보겠습니다. 희수 아빠님. 그러면 추석 때 친지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중에 기초수급자 친지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빼고 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자 주셨고 손 변호사님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빼시면 안 되죠. 추석에 의가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게 그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하시면 되고 정당 10원으로 또 하나가 내리면 돼요. 또 하나가 예. 어떻게 만난 사이냐, 어디서 했냐, 언제 했느냐도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추석이라면은 그것도 반영이 될 거죠. 반영이 될 거다. 그럼요. 8506님, 저는 마을회관에서 100원 오락용으로 화투를 쳤는데 3시간 하다 보니까 4만 원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원도 도박일 수 있다. 이런 문자.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문자 지금 보내주십시오. 최종 집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나왔군요. 명절에 점당 100원짜리 명절 고스톱을 기초수급자가 쳤다. 이건 과연 도박인가 오락인가? 점당 100원짜리 화투, 도박인가 오락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결은 81%대 19%, 81대 19로 오락이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청취자들의 좀 희망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참 많이 즐기는 입장에서 네. 잘 치세요? 네? 잘 치세요? 그냥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또 이런 또 엄격한 입장을 하다 보니 예.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셨어요. 또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에서 즐기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손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입장을 밝혀주시긴 했는데 대변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도박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오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20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돈 20만 원을 놓고 그 이하면은 좀 봐주고 그 이상이면은 형사 입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용진 청취자님이 상식에 준해서 생각하세요 이러셨거든요. 이 정답이죠.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상식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아니 세상에 라디오 재판정 생방송하느라고 여행까지 네. 포기하신 노 변호사님 제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박수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